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갤럭시 신제품들이 출시될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제품들이 스마트폰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좀 조용하다랄까요? 변화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달라진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 두 제품 전작과 달라진 점부터 장점, 아쉬운 점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작년의 주인공이 플립이었다면 올해는 당연히 폴드예요. 우선 기본 컬러는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처음 실물을 봤을 때는 왜 화이트랑 블랙이 없지? 라고 했었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크래프티드 블랙이랑 화이트도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실버 섀도우인데 5가지 색상 중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1번은 핑크, 2번은 실버 섀도우, 3번은 화이트입니다. 왜냐면 핑크가 처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핑크 컬러는 여성분들 맞춤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잔 핑크지. 저희 아버지가 핑크 좋아하십니다. 남성분들 핑크 컬러 실제로 보면 과하지 않고 예쁘니까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작년 Z 플립 플렉스 윈도우 정도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폴드 6 역시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무게가 253g에서 239g으로 14g 더 가벼워졌어요. 폴드 구매의 가장 큰 허들이 무게인데 무려 14g 정도를 감량했다는 건 꽤 대단한 거죠. 아니 14g이 차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폴드는 좀 무겁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리즈부터는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꽤 쓸만해졌다 하는 생각? 참고로 갤럭시 S24 울트라랑 7g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랫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프레임은 전작과 다르게 매트한 느낌의 무광으로 변경됐는데요. 핏이 딱 떨어지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저는 좋았어요. 다이어트를 한 만큼 사이즈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먼저 접힌 상태 크기는 세로 153.5, 가로 68.1, 두께 12.1mm고 폈을 때 크기는 세로 153.5, 가로 132.6, 두께 5.6mm로 전작보다 세로로 짧아졌고 가로로 살짝 넓어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접힌 상태의 두께가 1.3mm 더 얇아졌습니다. 무게도 두께도 1년 동안 휴대성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살짝 달라졌는데 커버 디스플레이는 158.9mm로 1.6mm 더 커졌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193.2mm로 1.1mm 더 커졌어요.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건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겨우 1몇 mm 커진 건데 그 차이가 느껴져?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전 폴드 시리즈 쓰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커버 화면만 쓸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폴드 6 커버 디스플레이는 무게가 줄고 종횡비가 달라지면서 이제 진짜 일반 바형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화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었는데 4개의 모서리 모두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됐어요. 우선 열 때는 힘을 살짝만 줘도 열리긴 하는데 이 정도 열렸을 때는 힘을 좀 줘야 됩니다. 반대로 닫을 때는 처음에만 힘을 주면 되고 어느 정도 닫혔을 때는 매그네틱처럼 탁 하고 닫힙니다. 매그네틱! 힌지 주름은 영상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탑재돼서 실제로 보면 많이 얇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프로텍티브 레이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 액정 보호 필름이 안쪽에 하나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액정 보호 필름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내구성도 당연히 더 좋아졌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도 커버와 메인 둘 다 1750니트에서 260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최대 밝기가 높아진 만큼 야외 사용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쉬운 건 전작과 동일하게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처럼 코닝 고릴라 아머가 탑재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성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AP는 스냅드래곤 8 Gen 3, 메모리는 12GB가 탑재됐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한데 최대 사용시간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건 당연히 AP 성능 차이 때문이겠죠? 혹시 몰라서 벤치마크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먼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싱글코어 2292점, 멀티코어 6808점, 3D마크 테스트 결과는 최고 4721점, 최저 2375점, 안정성 5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1.6배 커진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는데요. 3D마크 테스트 기준 온도는 27도에서 42도까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인데 보이시죠? 카메라 링 부분에 볼드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약간 황공포증 느낌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적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볼드 디자인만 적용된 거지 카메라 스펙도 센서 크기도 전작과 동일한데요. 당연히 탑재된 AP도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결과물이 전작보다는 더 좋아지긴 했지만 스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해요. 내부 UDC는 좀 많이? 자, 이제 Z 플립 6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Z 플립 4에서 5로 넘어갈 때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었어서 이번에 달라진 점이 많진 않은데요. 우선 사이즈는 전작과 완전 동일하고 기본 컬러는 블루, 옐로우, 민트, 실버 섀도우, 삼성닷컴 전용 컬러는 크래프티드 블랙, 화이트, 피치가 출시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건 블루 컬러인데 폴드처럼 플립도 우선순위를 뽑아보자면 저는 우선 1번은 블루, 2번은 민트, 3번은 크래프티드 블랙입니다. 블루 계열, 하늘색 계열을 너무 좋아하고 크래프티드 블랙은 소재가 약간 카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쟁이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번 시리즈는 비비드한 느낌이 강해서 실물로 보면 하나같이 예쁘긴 합니다. 제가 작년에 Z 플립 5 컬러가 너무 파스텔 톤이라서 물이 좀 빠져 보인다라고 했었었는데 전작보다는 훨씬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폴드 6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플랫해지면서 무광 디자인이 적용됐고 카메라 링은 바디와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컬러를 하나 더 넣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플랫 디자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립감도 좋아졌고 주름도 개선이 됐는데요. 열었을 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눈으로 봐도 손으로 만져봐도 전작이랑 다르구나 싶은 정도예요. 접었을 때 두께는 0.2mm 더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체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도 밝기도 전작과 동일한데 메인 디스플레이만 최대 밝기가 260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메인이 중요한 건 맞지만 커버 디스플레이에 변화가 없다는 건 조금 Z 플립 6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무래도 카메라와 배터리인데요. 먼저 배터리는 전작 대비 300mAh 늘어난 4000mAh가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전작보다 전성비가 좋은 스냅드래곤 8gen 3 AP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까지 탑재가 됐으니까 배터리 부족해서 플립 못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 맞다! 그리고 드디어 램은 12GB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는 나머지는 동일한데 광각 카메라가 50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간 김에 플립으로 사진이랑 동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전작이 1200만화소였다 보니까 체감이 확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솔직히 좀 예쁘게 잘 찍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번에 캠코더 그립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캠코더처럼 이렇게 잡고 촬영을 하는 건데 위아래로 스와이프로 줌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애니콜 광고 느낌 좀 있나요? 약간 MG Y2K 느낌. 다 갖다 붙이기. 자, 이제 제품 사용하면서 이건 좀 유용했다 싶었던 기능들 알려드릴게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역시 통역, 그 중에도 대화 모드였는데요. 보통 번역기 쓸 때 이렇게 말을 하고 번역이 끝나면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고 대화 모드를 키면 상대방은 커버 화면으로, 저는 메인 화면으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폴더블, 그러니까 플립, 폴드만 가능한 거라 굉장히 메리트 있다 싶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리틀빗 하는데 베트남어는 잘 못하거든요. 베트남에서 이걸로 통역해서 물건을 좀 깎아봤는데 현지인 분들이 따봉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해외여행 다니면 다양한 언어들로 써져 있는 간판, 표지판, 메뉴판들 읽지 못할 때 우리가 번역 기능을 쓰잖아요. 보이시죠? 서클 투 서치 번역이 추가돼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어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플립만 가능한 건데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접어서 거치한 다음 촬영할 때 자동으로 비율을 맞춰주는 자동줌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플렉스 캠으로 셀카 찍을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참 좋죠? 갤럭시를 꾸준히 쓰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플립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주기로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예요. Z 플립 5 때 커버 디스플레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반면 폴드는 출시 이후 작년까지는 디자인적인 큰 변화보다는 무게를 줄이고 힌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이번 폴드 6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랄까요? 두 개의 제품 모두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폴드는 추천하는 편이고 플립은 컬러 때문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패스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원래 페리전 모델은 구매가 좀 꺼려지긴 하잖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